네. 제가 신문 기사를 쓸 때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계층 또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반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조금 어떤 특정 계층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나에게 여유 자금이 2억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2억 원이라는 부분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안전한 은행을 좀 통해서 하고 싶다. 안전한 주거 은행을 통해서 좀 큰 은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시중금리가 1.8%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 나왔는데 만기가 3년짜리고 이자율은 연 5%를 준다. 이런 상품이 나왔다면은 물론 더 높은 수익률 뭐 10% 2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리스크가 제로인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품으로 안전한 확실한 상품에 지금 5%짜리 확정금리 상품이 나온다면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또는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여쭤봐도 한 90% 이상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고 나머지 10% 정도는 본인만의 또 어떤 특정한 그런 테크닉을 갖고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분들은 이런 상품이 나온다면은 저도 그렇고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연이자가 5%고 투자 기간이 3년이라면은 2억을 투자해서 연이자 5%, 3년을 투자했다면은 이자가 3천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적지 않은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3천만 원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게 되면 단지 내가 이자 소득세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6.2%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인 것,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이자적인 부분에 대한 세금 부분도 또한 고민되지만 또 하나 이 3천만 원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가세관청에서도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원금 투자되는 원금은 과연 자금 출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종합가세가 해당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4대 보험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만약 내가 그냥 일반 직장인이고 아무런 국세청하고 관련도 없고 다른 소득이 미미한 수준이라면은 당연히 투자를 한 게 맞겠지만 내가 만일 가세관청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와도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심각한 고민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하고 자산과 좀 달라야 될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고민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고민한 분야가 보장에 대한 거 또는 상품에 대한 거, 투자에 대한 거 이런 고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각각의 대안을 수립하면 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자산 관련 부분들은 자산이 종류도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거, 금융자산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 은퇴에 대한 거, 또는 상속 증여에 대한 거 종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 대한 상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래 시점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재테크 전략, 이런 부분을 수립해야지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자산가의 재테크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